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책에는 절대 없는 주식 매매의 기술, 이동평균선의 비밀 제4편 역배열과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정배열과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그 반대인데 역배열과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핵심 요약을 하죠. 자, 이전에 핵심 요약 한번 보시면, 자, 이동평균선의 장점은 강세장과 약세장을 쉽게 구별 가능하다. 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강세장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하루하루의 주가의 평균값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쭉 선처럼 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선이 위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구나, 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은요, 어제까지의 값이에요. 어제 값. 현재가 아닌 과거의 값이라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평선을 봐요. 주식을 처음 만다, 주식책 산다 그럼 나오는 게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를 역이용하기 쉽습니다. 주식책이 일반적인 주식책이 뭐라고 돼 있나요? 골든크로스가 나면 사고, 데드크로스가 나면 팔아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전에서 골든크로스 나서 샀는데 다시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고, 데드크로스 나서 내가 팔았는데 다시 내가 팔자마자 반등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제 책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세력이 이렇게 이를 역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인 주가가 이평선까지 하락하면 주가는 이평선 부분에서 다시 지지되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 왜? 현재까지 아직 손실을 본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경우. 자, 이제 반대로 하락 추세인 주가가 이평선까지 상승하면 주가는 이평선 부분에서 그것을 맞고 다시 저항이 돼서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아직 손실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배열이란 게 오랫동안 손실 본 사람이 많다는 거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또 정배열은 맨 위로부터 이제 현재 주가, 그 밑에 5일 이평선, 그 밑에 20일 이평선, 그 밑에 60일 이평선, 그 밑에 120일 이평 순으로 배열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배열된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급속히 뚫고 돌파하며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골든크로스가, 일반 책에는 없지만, 이제 제가 정의하는 거는 5일 이평선 골든크로스와 그게 먼저 난 다음에 20일 이평선 골든크로스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이걸 바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5일 이평선은 파란색, 20일 이평선은 분홍색, 60일 이평선은 갈색인데, 일단, 여기, 분홍색, 빨간색, 20일 이평선이 여기에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운데 골든이 났죠. 골든이 나고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색인데요. 요걸 보면 골든크로스 이전에 역배열이죠. 60일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20일, 그 밑에 5일 이평선이 있는데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난단 말이에요. 60일 이평선 밑에. 이때 위치를 보면 60일 이평선이 맨 위에 있고 아직 역배열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만 골든크로스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박스 안에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그 5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맞고 밑에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는데 형태인데 맞고 떨어가죠. 왜냐하면 5일 동안 산 사람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여기 60일 이평선 갈색 이평선은 아래로 꺾어졌잖아요. 하향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손실 본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60일 동안 손실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물을 던지니까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21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났죠.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비로소 정배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51 이평선이 맨 위에 있고 21 이평선, 61 이평선. 모든 주식은 이런 형태를 갑니다. 물론 폭과 길이와 시간이나 뭐 높낮이는 다 틀리지만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섣부른 매수를 안 하십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가진 정배열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역배열이 뭐냐? 자, 이제 역배열은요, 맨 위에 121 이평선, 그 밑에 61 이평선, 그 밑에 21 이평선, 이제 그 밑에 51 이평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 이평선 순으로 배열된 상태로 쉽게 얘기해서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밑에 내려갈수록 단기 이평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51 이평선 여기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21 이평선, 61 이평선, 120평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쉽게 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고 어쨌든 배열의 순서가 이렇다. 그러니까 51 이평선에 잠깐 올라가도 21 이평선, 20일 동안 21 이평선도 밑으로 떨어지고 손해보고 있고 산 사람들, 60일 동안 산 사람도 떨어지고 120일 동안 산 사람도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다 손해보고 첩첩산중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평선, 5일평선이 뭐 상승해서 올라간다 주가가 쫙 무슨 특별히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 시간이 걸리죠. 눌림목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쭉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요 배열 순서를 잘 기억. 이게 역배열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전에서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실전에 사용한 건데 파란색이 5일 이평선, 21 이평선이 분홍색, 61 이평선이 갈색입니다. 자, 역배열은요. 하락하던 주가가 잠시 상승하더라도 5일, 20일, 60일 이평선에 접근하면 이평선이 저항이 돼서 왜냐면 장기 이평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하향하는. 그러니까 장기 동안 물렸던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 상승했다고 그게 주가를 막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주가는 다시 하락추세 전환 확률이 높다. 자, 보세요. 이게 5일 동안 잠깐 주가가 상승했으나 이 캔들이 5일 이평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죠. 또 이건 뭐예요? 2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지죠. 다시. 그러면 5일 이평선도 맞고 또 주가가 떨어지죠. 이건 뭐예요? 2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5일 이평선 다시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저항으로 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저항을 안 맞냐? 그래서 역배열하던 주가가요. 5일 이평선 저항을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증가되어서 그러니까 신규 매수세가 유입돼서 저항을 돌파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는요. 신규 매수 거래량 증가 필수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보라색 박스가 다 거래량이 별로 늘지 않죠. 여기 두 개, 지금 하나 실망 매물 출회 반등 실패라는 뾰족 하나 나온 거 빼고 이것도 음봉으로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어쩌다 하나 나왔지만 이거는 하락하다가 이제 실망 매물이 출회돼서 투매가 나온 거죠. 이거는 맨 첫 번째 실망 매물 출회는 이제 반등하다가 이제 이건 아마 21 이평선 훨씬 위에 있는 21 이평선에 물렸던 사람 중에 판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이건 매도 거래량이 증가한 거죠. 이거는 이 두 개는 다. 근데 이 이평선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요. 신규 거래량 증가인데 신규 매수하는 거래량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냥 거래량이 변화가 없잖아요.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가 멈추려면 첫 번째로 파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야 됩니다. 눈 녹듯이.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나타날 때 거래량이 늘거든요. 거래량의 비밀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럼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역배열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신규 매수세가 유입된 거래량이 증가되어야 저항선 돌파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역배열시죠, 이게. 이게 지금 역배열 상태잖아요. 밑에 거래량 보시면. 그냥 거래량이 요렇잖아요. 근데 이게 골든이 나면 기존 거래량과 거래량이 확 늘었죠. 오른쪽 박스는.
여기 기존 거래량에 신규 누가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나 뭐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선의 오늘 중요한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선의 데드크로스는요,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급히 뚫고 하락하며 역배열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60일 120평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5일에서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걸 우리는 데드크로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실전 사례에서 한번 보시죠. 이평선의 데드크로스는요, 일단 강력한 약세 전환이라는 신호가 옵니다. 특히 실전 매매 시 고점에서 발생할 경우는요, 강력한 매도 신호로 포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드가 났죠. 5일 이평선이 22평선. 사실 그 위에 캔들이 5일 이평선을 밑에 내려왔어요. 깨고. 그것도 데드죠. 그쵸? 이거 데드크로스가 났죠. 또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5일 이평선이 62평선을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21평선이 61평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자, 데드크로스는요, 정배열 상태에서 맨 위에 있던 5일 이평선이 20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또 이어서 21평선이 60평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 순서. 이게 파란색이 5일 이평선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자, 이제 분홍색이 20일 이평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5일 이평선이 꺾어져서 데드가 났죠. 2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갔다. 그다음 다시 반등을 약간 기술적 반등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이평선 선에 맞지만 다시 저항으로 작용해서 22평선이 밑으로 떨어지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패턴을. 자, 그 다음에 갈색이 그 60일 이평선인데, 자, 데드크로스 이전에는 정배열이에요, 여러분. 5일 이평선 위에 있죠. 22평선 밑에 있죠. 60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근데 5일 이평선에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여기 데드가 난 거죠. 5일 22평선이 그 다음부터는 위에 있고 5일 이평선, 60평선 순위 여기 데드가 처음 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20일 이평선 저항을 받습니다.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죠. 20일 동안 물린 사람이 더 많은데 5일 동안 상승한 사람보다 20일 동안 물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4배 차이인데 기간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5일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실전 사례 설명할 때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실전 사례 한번 보시죠. 자, 데드크로스 이전에는 이렇게 정배열 상태였는데 데드크로스 이후에는 역배열이 된다. 실전 사례 한번 보시죠. 자, 데드크로스 이전에 뭡니까? 정배열이죠. 캔들 위에 있고 5일 이평선 밑에 있고 20일, 60일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처음에 5일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지만 20일 이평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이제 5일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또 납니다. 이게 쪼개서 봐야 돼요. 근데 책에서는 그냥 데드크로스 골든호스 하나만 설명하니까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나눠서 봐야죠. 여기서 이제 비로소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하면서 정확한 역배열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요런 과정, 요런 하나, 둘, 셋, 넷, 5개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배우셔야 돼요. 근데 주식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역배열이 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강좌는 이런 이동평선을 이용한 실전 사례. 제가 지금 계속 왜 순서를 외우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형태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좀 실전에서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전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